여섯 번째 체크 포인트가 필수사항. 제가 필수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전국대회 성적, 두 번째 개인상, 세 번째 당해년도 실적, 네 번째 전년도 실적, 다섯 번째 생활기록부. 여기서 우선순위는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학부모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 야구 특기생의 애들이 실적만 중요하면 되지 왜 생활기록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는 잘못된 생각이시죠.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야구 특기생 선수들은 선수이기 전에 학생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할 때 시험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로 학생이 기본은 뭐겠습니까?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는 고교에 대한 생활상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종합이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교과, 출결,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은 이거를 중요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거기 보면 요즘 대학 입시 요강에 보면 출결이나 교과 과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생기부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경제실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활기록부 안에 자석서와 그 다음에 면접의 기본사항들이 입학사정관들은 다 기본 바탕으로 1단계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데이터 갖고 참고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나 포지션 확인. 투수를 뽑는데 그러면 우투수는 당연히 뽑는다고 봤는데 우투수는 안 뽑고 좌투수만 뽑는다. 그리고 어느 학교는 우투수고 좌투수가 필요 없이 사이드만 뽑는다. 그러면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투수를 뽑는데 투수에 내가 원하는 내 신체 조건에 맞는 투수의 항목이 없다면 지원을 못한다는 것이니 이 점에 대해서는 포지션의 확인은 정확하게 인식하시면서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투수 야수의 기본사항. 투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타석수, 그다음 두 번째 타율, 세 번째 타점, 네 번째 안타수, 다섯 번째 도루, 그 다음에 여섯 번째 OPS. 이게 요즘 생각하는 기본 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타율이 높아야 된다, 타점이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타자의 같은 경우 타석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각 대학을 보면 타율을 입시 조항에 넣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에는 타율을 넣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석수를 기본적으로 넣는 학교가 많죠.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투수인 경우에 인닌수, 두 번째 방어율, 세 번째 승수, 네 번째 탈삼진, 다섯 번째 WHIP 이렇게 해서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탈삼진이라고 WHIP는 각 학교마다 특성마다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저에게는요 인니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방어율은 대부분들 어느 학교도 그것도 마찬가지이죠. 어느 대학에서는 방어율을 책정하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방어율 책정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이해. 대부분 요강들의 보게 되면 좀 어려운 말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수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알면 이 요강에 대한 거를 95%는 다 인식하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또는 영어로 하면 오하죠. 그리고 두 번째, and, 그리고 이 문제의 단어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동국대인 경우입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항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명시했던 and라고 생각합니다. 단일대회 실적 기준, 우리 대학이 인정하는 정규 국어 대회 16강 이내 입상 또는 왕중왕전 질주 경력이 1회 이상인
단계의 선수. 두 번째, 개인 실적 투수. 우리 대학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 대회 및 주말리그 통상 15이닝 이상 출전 및 방어율 5 이하. 야수. 우리 대학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 대회 및 주말리그에서 50타석 이상 출전 및 타율 2할 이상. 거기서 보면 세부 사항에서 보게 되면 그 2항에 보면 2021년 1월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대회 실적 기준과 개인 실적 기준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국대학 경우하고 좀 다릅니다. 지원 자격, 다음에 지원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그러니까 야구의 사례를 볼게요. 1번, 고교 재학 중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 대표. 그 다음에 전국대회 8강 이상에 진출한 팀의 선수. 세 번째, 고등학교 2, 3학년 합산 고교 주말리그 대회 타자 100타석 또는 투수 20이닝 이상 출전한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항목에서 보면 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죠. 국가대표 또는 뭐 청소년 대표, 두 번째 8강 이상에 진출한 팀의 선수, 세 번째는 뭐 2, 3학년 합산 100타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 자격의 조건을 보게 되면 아까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 자격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간에 그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대표님 우리 팀이 8강을 들어왔는데 제 아들이 그날 뛰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강에 대한 용어 해설만 제대로 하시면 그런 걱정 싹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자, 8강을 우리 팀이 못 들었어요. 그러면 2, 3학년 합산 100타석만 치면 되고, 투수는 20이닝 이상 출전한 자만 맞추면 돼요. 그런데 8강 이상을 진출한 팀의 선수가 100타석 안 맞춰도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에 의문점이 있다면 꼭 입학처에 물어보시면 된다는 거,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저학력제 이해. 최저학력제 이해 같은 경우도 대다수의 요즘 학부모님들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근데 협회 임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저학력제, 대학 입시에서 최저학력제를 인정하는 학교가 세 학교입니다. 연대, 고대, 성균관대. 그래서 이 최저학력제 이해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거는 제가 4년 전부터 동영상 및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총 과목 수의 25% 이상만 통과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25%의 통과를 못했다고 하면 그 선수들은 지원을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지원은 가능한데 나중에 수능에서 두 과목만 7등급의 이상의 성적만 나오면 된다는 점,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기 면접의 중복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최저학력제 통과되는 학교에 대한 세 학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대고대는 7등급,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은 6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연대, 고대, 성대 중에서 고대만 자기소개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연대, 성대만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는 점. 그 다음에 실기 면접 실시에 중복되는 여부. 일부 대학에서는 실기 면접이 없고 서류 전형으로 끝나는 학교도 있지만 그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실기와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우리 학생이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중복이 가능한 학교, 원하는 학교를 떠나서 내 실력에 맞는 학교에 지원하는 점,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거는 총 6가지로 체크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투수는요, 방어율보다는 일단은 이닝 수에서 기본적으로 매직을 생각하시는 거. 그 다음에 야수는 타율보다는 일단 타석수부터 해서 기본 세팅을 시작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 해설에서 또는과 그리고를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 꼭 해당 입학처에 물어보시라는 점, 이 점은 꼭 잊지 마시고요. 모든 기본 서류에 대해서 기본 세팅하기 제일 우선순위는 생활기록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은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는 우리 학생 선수들이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 점은 잊지 마시고요. 생활기록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셔야지 각 지원하는 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의 내용들은 생활기록부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면접을 보게 되면 그 근거하에서 면접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인 요소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를 정해서 이게 무슨 컨설팅이냐? 저는 지금 컨설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기본적인 상식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릴게요. 수시 전형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학교마다 한 군데가 아니라 6개의 대학이 아니라 6개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 11월 정도면 다 발표를 하죠. 근데 정시 전형이 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원서를 3개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꼭 수능까지 바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점은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3 대학 입시 전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봉황기 일정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 같지만 경기가 끝난 학생들은 그동안 정득 그라운드를 떠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 중에서 프로를 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비록 성적이 좋지 않아 원하는 성과만을 못 이루는 친구들한테도 너무 남말하지 마시고 100세 시상을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 친구들한테 80년의 인생이 남았습니다. 저마다의 우리가 어른들이 보지 못했던 이 친구들의 능력과 자질이 다른 분야에도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해 주시고요. 그동안 수고했다. 엉덩이 한번 만져주시고 너한테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들에게 꼭 이 점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선의 성동원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